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스펙트럼의 김하연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수용성 미백 원료인 마데화이트의 연구 내용과 간략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내용에 앞서서 피부색과 멜라닌 색소에 대한 설명과 마데화이트로 해결하고자 하는 색소 침착 문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색소는 멜라닌입니다. 헤모글로빈, 카로티노이드도 존재하여 복합적으로 피부색이 구성되지만 멜라닌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크스킨과 라이트스킨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에서 생산하는 멜라닌 양에 의해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멜라닌은 단순히 피부색을 표현할 뿐 아니라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생성이 유도되기도 합니다. 에피더미스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세포들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90%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밖에 면역이나 촉감을 담당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멜라닌과 이를 둘러싼 각질 형성 세포를 멜라노제닉 유닛이라고 칭하는데 보통 1대 36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된 멜라닌은 멜라노좀이라는 특수한 소기관에서 생성되는데 멜라노좀이 바로 인접한 각질 형성 세포로 이동하여 피부색을 구성합니다. 멜라닌을 합성하는 과정을 멜라노제네시스라고 하는데 멜라닌은 합성 과정에 따라 흑갈색의 유멜라닌과 황갈색의 페오멜라닌으로 구분됩니다. 멜라노제네시스는 일련의 효소 반응으로 타이로시네이즈 등 여러 효소 반응에 의해서 촉진됩니다. 이러한 멜라닌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색소 침착과 관련된 다양한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은 모두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내는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기미, 주근깨, 지루각화증, 염증 후 과색소 침착, 흑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은 주로 여드름이나 상처, 자외선 등으로 피부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발생한 후에 나타나는데 일종의 방어 기전으로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가 어두운 반점으로 피부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치료가 어렵고 한번 생기면 쉽게 소멸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염증 후 과색소 침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드름이나 접촉성 피부염, 강한 자외선에 의한 손상, 상처 같은 염증이 해결된 후에 발생하며 염증 반응이 끝난 후에도 색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경우입니다. 임상적인 특징으로는 비교적 흐릿한 경계를 가진 과색소성 반점으로 표피와 진피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피부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몰레큘러 마커로는 PGE2와 PGE2알파가 있으며 이는 멜라닌 세포의 돌기를 자극하여 멜라닌 생성을 활성화하고 색소 침착 유도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서는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의 병변 피부와 주변 정상 피부 간의 조직학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색소 침착 환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염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좌측 그룹의 색소 침착이 주로 표피층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 있으며 주로 기저층 부근에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측 그룹에서는 표피 내 색소 침착은 감소했지만 진피까지 색소가 침착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저층 손상으로 인해 표피에서 유래된 멜라닌이 진피까지 이동한 결과로 추정되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전을 자외선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반응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UV는 각질 형성 세포의 파라크라인 조절 과정을 통해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알파 MSH 및 ACTH 등의 분비를 촉진하여 멜라닌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신호 전달 기전은 파2를 통해 유도되는 프로스타글란딘, 특히 PGE2와 PGE2알파입니다. 파2의 활성화로 인해 PGE2와 PGE2알파가 각질 형성 세포에서 분비되며 이들은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키고 멜라닌 세포의 수지상 돌기 덴드라이트를 길게 확장시켜 멜라노좀 전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2는 멜라닌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며 오직 각질 형성 세포에서만 발현됩니다. 또한 PGE2와 PGE2알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염증 인자인 COX2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함께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된 멜라노좀을 각질 형성
형성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색소 침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현재 잘 알려진 미백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백제는 크게 수용성 물질과 미용성 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피부 미백 활성 물질 중 하나는 알부틴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하이드로퀴논이 불법으로 취급되며 알부틴이 하이드로퀴논에 오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가격이 저렴하고 물에 완전히 녹으며 다른 미백제들과 달리 멜라닌 생성 억제가 아니라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형성 세포로의 멜라노좀 전달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할 때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다른 활성 물질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격이 비싸거나 효율이 낮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강한 색을 띠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미백제들이 존재하며 일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난 새로운 수용성 미백 원료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바이오스펙트럼에서는 병풀에서 유래한 마데카소사이드가 여러 미백제들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미백 원료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마데카소사이드의 효능 연구 내용을 살펴본 후 마지막 장에서 이를 정리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데화이트의 주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는 병풀에서 유래된 물질로 병풀은 미나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며 인도에서는 약용으로 사용하고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남태평양,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와 중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합니다. 병풀은 국소적으로 상처 치유에 쓰이는 약물로 열, 화상 같은 상처나 경미한 상처 치료에 적합한 약용식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여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효능이 있어 스킨케어 제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풀의 액티브 컴파운드들을 살펴보면 아시아틱 엑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엑시드, 마데카소사이드가 있으며 이런 액티브 컴파운드들은 파이브로블라스트 세포 내에 콜라겐 파이버에 관여하고 엘라스틱 커넥티브 티슈를 회복시키는 등 운드 힐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드리는 마데화이트의 주요 성분은 이 병풀에서 추출한 마데카소사이드인데요. 이 액티브 성분 중 마데카소사이드가 유일하게 미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는 병풀에서 분리한 트라이테르페노이드 사포닌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처 치료제인 마데카솔의 주 원료로 유명한 성분입니다.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트라이테르펜 백본에 3개의 당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아닙니다. 마데카소사이드는 운드 힐링, 항염, 항노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효능은 UVB 레디에이션에 의해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보호 효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염증인자인 컥스2 PG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데카소사이드가 색소 침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었으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의 공동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데카소사이드가 자외선으로 발생한 염증 반응에 의해 유도되는 가색소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각질 형성 세포에서 UV에 의해 염증 인자들이 발현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가 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염증 인자는 컥스2와 파2입니다. 컥스2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촉진하는 효소로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질 형성 세포에서 파2의 과발현은 멜라닌 전달을 촉진하여 피부 색소 침착을 증가시킵니다. UV 노출 및 염증 반응 후 파2가 활성화되면 멜라노좀의 각질 형성 세포로의 이동이 증가하여 색소 침착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의 20mJ/제곱센티미터의 UVB를 조사한 후 마데카소사이드 처리 유무에 따라 배양한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웨스턴 블라스를 진행하였고 컥스2와 파2의 발현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이미지제이를 사용해 각각의 밴드를 수치화하고 베타액틴을 기준으로 정량한 결과 UVB에 의해 컥스2는 약 6배, 파2는 약 12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마데카소사이드 처리 시 각각 최대 68.2%, 74.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는 UV에 의해 활성화되는 컥스2와 파2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며 이를 통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PGE2와 PGF2알파의 변화와 마데카소사이드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엘라이저를 진행했습니다.
PGE2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주요 프로스타글랜딘으로 UV 노출 및 염증 반응 후 피부에서 그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GF2알파는 COX2에 의해 합성되는 또 다른 프로스타글란딘으로 PGE2와 PGF2알파에 의해 멜라닌 세포의 증식 및 이동이 촉진되며 결국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파2는 UV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며 최종 멜라닌 합성은 PGE2와 PGF-알파에 의해서 증가합니다. 실험 방법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질 형성 세포에 UV를 조사한 후 마데카소사이드가 처리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 배양액을 수집한 다음 엘라이자를 이용하여 PGE2와 PGF2알파의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데카소사이드 50ppm 처리 조건에서 각각 농도가 24.5%와 2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질 형성 세포에서 분비된 염증 인자들이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12L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멜라닌 세포를 부착시키고 위쪽에는 5마이크로몰 포어 멤브레인 인서트를 삽입하여 공동배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각질 형성 세포는 UV 주사를 받아 염증 인자들을 분비하도록 하였고 이 분비된 물질들이 포어를 통해 멜라닌 세포 배양액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마데카소사이드를 각질 형성 세포에 처리하여 염증 인자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UV 조사에 의해 증가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배양이 완료된 후 멜라닌 세포만을 모아 NaOH에 용해시켜 흡강도를 측정하여 생성된 멜라닌을 정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UV를 각질 형성 세포에 조사하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데카소사이드를 농도 의존적으로 처리했을 때 멜라닌 생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100ppm의 마데카소사이드 처리 시 멜라닌이 최대 2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멜라노좀을 그린 다이로 염색한 결과 UVB 조사에 의해 멜라노좀이 증가하고 마데카소사이드 100ppm 처리 시 이 형광이 감소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의 공동 배양 조건에서 UV에 의해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고 마데카소사이드가 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로 마데카소사이드가 UV에 의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마데카소사이드의 미백 효과를 휴먼 에피더미스 3D 스킨 모델을 이용해 확인한 실험입니다. 3D 스킨 모델은 1차원적으로 단일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과는 달리 실제 피부와 유사하게 표피 구조를 재현한 제품으로 인간의 표피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다층 구조로 형성되어 고도로 분화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2주 동안 챔버 안팎으로 배양액을 채우고 시험 물질을 처리한 후 하루 걸러 배양액을 교체해줍니다. 그 후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IHC 염색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형성된 멜라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상의 멜라닌은 육안의 검은 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50마이크로몰의 마데카소사이드 처리 후 멜라닌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세포 실험으로 돌아와서 앞에서의 공동배양 시스템은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를 분리하여 각각 배양액에 키워 멜라닌 합성을 확인했다면 이번 실험에서는 실제로 두 세포를 공동배양하여 멜라노좀의 발현과 멜라닌 세포의 덴드라이트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멜라노좀을 관찰할 때 사용했던 NKI 베탭이라는 녹색 형광을 통해 멜라닌 세포를 확인하였고 각질 형성 세포의 세포질은 빨간 형광을 띠는 사이토케라틴 항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세포의 중앙에는 파란 형광인 획이 위치합니다. 각질 형성 세포와 공동 배양한 멜라닌 세포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UVB 조사에 의해 멜라노좀의 녹색 형광이 증가하고 마데카소사이드를 처리함으로써 멜라노좀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J를 통해 정량한 결과 UV 조사한 샘플에 비해 마데카소사이드를 처리한 샘플에서 멜라노좀이 약 2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형태학적인 변화로 덴드라이트가 짧아지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UV에 의해 각질 형성 세포에서 분비되는 PGE2와 PGF2알파가 멜라닌 세포의 덴드라이트 형성을 유도해 덴드라이트 길이가 길어지고 멜라노좀의 전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시 마데카소사이드가 차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데카소사이드는 멜라닌 합성뿐만 아니라 멜라노좀의 이동 그리고 전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미백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며 염증성 색소 침착 및 기타 색소성 질환 치료에 유용한 기전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형광을 가진 마이크로스피어를 사용한 파고사이토시스 어세이로 각질 형성 세포로의 멜라노좀 전달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VB 조사 후 마이크로스피어가 각질 형성세포 내부로 더 많이 이동하여 형광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를 함께 처리하면 이 마이크로스피어가 각질 형성세포 내로 전달되는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UV가 있을 경우 멜라노좀의 전달이 증가하고 마데카소사이드가 이를 차단함으로써 미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단의 사진은 멜라노좀 전달이 파투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SLI-GRL이라는 파투를 활성화하는 펩타이드를 처리하여 각질 형성세포의 멜라노좀 흡수 변화를 확인했는데요. 실험 결과 SLI-GRL 처리 후 멜라노좀 흡수가 증가했으며 마데카소사이드를 함께 처리했을 때 멜라노좀 흡수 증가가 다시 억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멜라노좀의 흡수 증가가 파투 신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마데카소사이드는 파투를 억제하여 멜라노좀의 이동과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한 멜라노좀 흡수를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3D 스킨 모델의 동일한 조건에서 UVB 또는 SLI-GRL을 처리하여 멜라닌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검게 보이는 것이 멜라닌인데요. UVB에 의해서나 SLI-GRL을 처리하여 파투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멜라닌 컨텐츠가 증가하였고 마데카소사이드에 의해 멜라닌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데카소사이드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UV 및 파투 신호 경로에 의한 색소 침착을 완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모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각질 형성세포의 UV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반응에 의해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성이 자극되고 생성된 멜라닌은 각질 형성세포로 트랜스퍼되어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마데카소사이드가 포함된 원료인 마데화이트는 멜라닌 합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질 형성세포로의 트랜스퍼를 막고 염증 인자들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미백과 염증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듀얼 펑션을 가진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마데카소사이드 inhibits melanin synthesis by blocking ultraviolet induced inflammation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도 몰레큘지에 최종 게재되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의 미백 효능을 마데카소사이드를 함유하는 피부 미백제라는 이름으로 특허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상 유효성 평가로 마데화이트가 실제로 휴먼 스킨에서 미백 효과가 있는지 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험 방법은 자외선으로 멜라닌을 증가시킨 후 마데화이트의 미백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중간 밝기의 피부색을 가진 피험자 23명을 모집하여 피부 점박 부위 2군데에 자외선 태닝을 진행한 후 시험 물질인 2% 마데화이트와 플라시보를 랜덤하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주, 4주, 6주, 8주마다 방문하여 유관평가와 멜라닌 인덱스 측정 및 자가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8주 후 사진에서 대조군과 마데화이트 처리군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맥사미터로 시험물질 적용 전과 8주 후에 피부 부위의 멜라닌 인덱스를 측정한 결과 마데화이트 처리군에서 멜라닌 인덱스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가평가를 통해서도 마데화이트 처리군인 테스트 그룹에서 화이트닝 이펙트가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마데화이트는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실제 피부에 미백 효능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마데화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데화이트 제품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공정도입니다. 마데화이트는 병풀인 센텔라 아시아티카로부터 추출되어 마데카소사이드로 인비트로 연구에 활용되었고 이를 가형화 필터링 단계를 거쳐 마데화이트로 최종 개발되었습니다. 마데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투명해서 옅은 노란색을 띠는 액상 원료로 다음과 같은 물리화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성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마데화이트의 HPLC 프로파일 결과입니다. 마데화이트의 여러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쿠알람과 마카다미아 넛 오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용매에서는 잘 녹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데화이트는 열이나 UV 조건에서 단기적으로 안정하였고 장기적으로는 4도씨, 25도씨, 45도씨 및 사이클링 조건에서 8주간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사용량은 2%이며 이 농도를 사용할 시 임상시험에서는 미백 효과를 보인 농도와 동일한 농도입니다. 그 밖에 제형 가이드와 보관 및 유통기한 안내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성 자료입니다. 먼저 1차 자격시험은 더마프로에서 시행된 결과로 시험자를 30명 모집하여 IQ 챔버에 제품을 로딩하여 부착한 후 48시간 후 제거합니다. 첩보 제거 후 30분 24시간의 유관평가를 실시하고 피부 반응도 정도를 숫자로 표기하여 피부 자극 수치를 나타내는데 마데 화이트의 경우 48시간과 72시간의 자극을 나타낸 사람이 0으로 나타나 비자극성 물질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작성 테스트입니다. 감작성 테스트는 RIPT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동일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제품이 노출되었을 때 자극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감작성 테스트는 두 단계 나누어 진행되는데 먼저 누적 자극을 확인하는 인덕션 페이지에서는 팔 부위에 21일 동안 주 3회 하루 걸러 총 9건의 밀폐 패치 챔버를 사용하여 시험 물질을 적용한 후 자극 지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의해 피부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감작성을 확인하는 챌린징 단계에서는 또 다른 부위에 48시간 동안 시험 물질을 적용하여 최종 패치를 제거한 후에 30분 그리고 24시간, 48시간의 자극 지수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데 화이트는 감작성이 없는 물질로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임즈 테스트입니다. 에임즈 테스트는 복귀 돌연변이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화학 물질의 발암성이나 돌연변이 유발 물질 함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법으로 히스티딘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결여하고 있는 살모넬라균을 쥐의 간 추출물과 함께 섞어서 최소한의 히스티딘이 들어있는 아가베지 위에 접종합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물질이 DNA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몇몇 박테리아는 히스티딘을 합성하는 능력을 다시 얻게 되고 증식하여 콜로니를 더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즉 검사하고자 하는 물질이 발암성임을 의미합니다.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모두 반드시 발암물질인 것은 아니지만 그 상관성은 대단히 높고 따라서 어떤 물질이 세균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정보는 잠재적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마데 화이트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뮤타제닉 서브스탄스가 아닌 안전한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독성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432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브류겔 플레이트에 3T3셀을 시딩한 후 하루 동안 부착시키고 물질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2시간 동안 배양했습니다. 이후 UVA 5주를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NRU 흡수능을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평가했습니다. 광독성 평가 지표인 PIF는 UV 처리 전후 EC50를 비교하여 계산하는데 PIF가 5 이상이면 광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험 결과 마데 화이트는 최종 광독성이 없는 물질로 판단되었으며 양성대조군인 CPZ는 UVA 처리 시 독성을 나타내었고 PIF는 5.732로 광독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491에 따른 안전막 자극 평가 방법으로 SRIC 세포를 사용하여 각 샘플을 실온에서 5분 동안 200마이크로리터씩 세포에 노출시켰으며 UV GHS에 따라 눈 자극 또는 심각한 눈 손상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화학 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실험 결과 마데 화이트는 평가 기준에 따라 인간 각막 상피의 무자극 물질로 예측됩니다. 요약입니다.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제들의 특징과 그 단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안정하다거나 또는 효과는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효율이 좋지 않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마데 화이트는 시중의 미백제들의 단점을 해결하여 안정적이며 수용성이어서 사용이 용이합니다. 또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항염까지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염증 후 색소 침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며 안전성 데이터도 광독성, 감작성, 피부 자극 테스트 등을 모두 거쳐 안전한 물질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마데 화이트는 병풀의 주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화장품 원료로 피부 미백과 항염 효과를 가진 새로운 수용성 미백 성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염증 후 색소 침착에 적합하다는 다양한 인비트로 및 인비보 효능이 확인되어 국제과학저널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결과 매우 안정적인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나 다양한 동물 대체 안전성 시험을 통해서도 자극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데화이트에 대한 제품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